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폭락의 위기는 이제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폭락을 기다리는 사이에 세상은 서서히 쇠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만 죽어가고 있고 사회적 강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려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내려갈 길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최근에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작년에 많이 오르면서 위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조만간 올 것이다. 2021년 하반기에 폭락이 올 것이다. 특히 투자의 전문가이신 짐 로저스 같은 분들이 2, 3년 내에 글로벌 경제에 최악의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조정받은 다음에 매수하겠다. 위기가 오면 사겠다.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경제 환경, 경제 시장에 위기가 올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 그런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기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기에는 폭락이 있고 쇠락이 있습니다. 폭락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것이고요. 쇠락은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폭락은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고요.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같이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폭락입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으로 과로한 경우에 쓰러질 수 있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쉬고 나면 다시 회복하고 건강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폭락입니다. 하지만 쇠락은 서서히 몰락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결국 서서히 몰락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폭락과 쇠락 중에 폭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더 위험한 것은 쇠락입니다. 결국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폭락만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폭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폭락의 위기는 이제 앞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폭락을 기다리는 사이에 세상은 서서히 쇠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쇠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쇠락의 위기에는 누구나 같이 죽어가는 것, 누구나 같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만 죽어가고 있고 사회적 강자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축적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빈자들에게만 위기일 뿐이지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자형 양극화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K자형 회복이라고 하는데 회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위기로 가고 있는 양극화의 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가 강의와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K자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려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곡괭이질 삽질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내려갈 길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진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진 자들은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딱히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산이 2배, 3배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빈익빈을 탈출하려고 투자도 해보고 비트코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해보지만 결국 뒷북만 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빈익빈이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될 수 없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노력과 돈이 결국 부자에게 바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회는 빈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가진 자들에게는 더 유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큰 위기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적 강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노력할수록 더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쇠락, 이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왔는데 가진 자들에게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위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과거와 같이 누구나 같이 위험을 겪는 이런 폭락의 위기는 사실상 앞으로 오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처럼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모든 자산이 같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도 98년 IMF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오면 다시 자산을 줍줍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종 경제 지표들은 2008년 위기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평균의 오류일 뿐이에요. 평균적으로는 더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진 자들은 더더욱 기회를 얻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이제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이 돈의 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과거와는 전혀 딴판의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에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의 진리 책에서 잘 말씀드려 놨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